네, 그럼 다음으로 오픈률이 높은 뉴스레터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테비 마케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픈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 오픈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팁이지만, 저 역시도 진짜 그렇게 한 뉴스레터들이 오픈률이 높은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비 마케팅 팀이 저하고 새솔님 이렇게 둘이에요. 함께 매달 하나의 주제를 잡고 스터디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스티비를 통해서 발행된 뉴스레터들 중에서 구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오픈률이 높은 뉴스레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시들을 중에서 조금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여드리는 뉴스레터들의 평균 오픈율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개별 뉴스레터들의 오픈율이 50% 이상인 것들을 살펴보다가 조금 더 동일한 뉴스레터가 많은 경우에 이 뉴스레터는 왜 오픈율이 높은지를 분석해 보았고 비슷한 톤의 뉴스레터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높은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들을 정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발견한 특징은 이메일 자동화를 사용해서 발송하는 이메일들이 오픈율이 높았다입니다. 이건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었는데요. 우선 이메일 자동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미리 설정한 발송 조건, 구독자의 행동이나 반응에 따라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신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혹은 이메일 담당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구독을 신청하자마자 보내주는 웰컴 이메일이라던가 이전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다른 비슷한 연계된 콘텐츠를 전달한다던가 혹은 구매 확정 이메일을 보내는 등 그런 자동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어피티인데요. 어피티의 머니레터의 경우 돈 이야기를 하는 뉴스레터예요. 뉴스레터 구독을 하면 이메일 자동화를 사용한 웰컴 이메일이 도착하고 그 이메일을 받은 구독자에게 어피티 200% 사용법 등 일주일 뒤에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자동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니레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팸함에 도착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상세하게 처음 웰컴 이메일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어피티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팀인데요. 사실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피티를 처음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모두 어떤 서비스를 이미 알고 있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구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기는 어렵고, 그냥 처음에 보고, 더 잘 알아보고 싶어. 이 뉴스레터가 좀 마음에 들 것 같아. 하고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자동 이메일, 웰컴 이메일 등을 사용해서 초반에 그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몰랐던 뉴스레터를 알게 되면서 알게 된 뉴스레터가 되면서 오픈율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웰컴 이메일을 잘 사용하고 있는 팀들의 사례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취향 트렌드를 전하는 뉴스레터 난나나 팀입니다. 난나나 팀도 오픈율이 높은 뉴스레터 중에 하나입니다. 구독 직후에 바로 보내지는 웰컴 이메일은 오픈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난나나 팀은 구독 폼에서부터 곧 웰컴 이메일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구독을 신청한 뒤에 메일함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웰컴 이메일을 보내질 것이니 그것을 열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구독자에게 다음 액션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웰컴 이메일 또한 굉장히 상냥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PT에서 보였던 스팸함에 빠지지 않는 방법 등을 GIF를 사용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이메일인지 궁금하시면 직접 구독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난나나 팀의 구독 폼 링크는 채팅창에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에서 보내는 오늘도 넷플릭스라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공유하는 뉴스레터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발송하는 뉴스레터라서 발행 주기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독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바로 다음 뉴스레터를 받기도 하지만 다음 뉴스레터를 받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에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이메일 자동화를 활용해서 구독 직후에 바로 직전에 받아본 발송한 뉴스레터를 보내주고 있어요. 왜 구독하다 보면 뉴스레터 메일 하면서 내가 이거 구독했었나?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뭐더라 하는 뉴스레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처럼 바로 다음에 이런 뉴스레터들을 곧 보내줄 거야 라고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는 이런 메일들이 오겠구나를 인지할 수 있고 그게 브랜드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에게 발송 주기가 만약에 길다면 자동 이메일을 사용해서 구독자에게 다음 뉴스레터를 한번 보내주고 설명해주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구독 폼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구독을 신청하자마자 오는 구독 확인 메일도 스팸함에 가지 않도록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등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드렸던 뉴스레터들은 오픈율이 꽤 높은데요. 사실 구독하는 과정에서 설명들을 보면은 상세하게 스팸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뉴스레터가 어떤 내용을 보내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놓치지 않도록 이메일 자동화를 사용해서 제때 보내주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스티비 2023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도 이메일 자동화를 사용해서 스티비에 관심을 가진 고객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스티비의 자동 이메일을 사용해서 리포트 구독 신청 시 스티비 소개서 받기를 선택한 구독자에게는 리포트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후에 3일 뒤에 소개서가 발송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3일 뒤에 설정한 이유는 우선은 리포트를 보고 스티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었구나를 한번 인지한 후에 스티비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각인이 되려면 잊을만 할 때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일 뒤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 잊혀지지 않도록 세팅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 폼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아래 스티비 소개서를 보내드릴까요? 이거 체크를 했을 때 보내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입력한 이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열어보고 싶게 만든 것도, 친근함을 표현한 것도 하면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리포트를 보내준 이메일과 소개서 신청 이메일의 오픈율이 높았냐고 보면은 80%가 넘는 오픈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클릭률도 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자동 이메일을 사용하는 뉴스레터들의 오픈율이 높은 이유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오픈율은 왜 높을까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레터가 구독자가 가장 관심 있는 순간에 그리고 해당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는 뉴스레터가 된다는 것은 친숙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후 오픈율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많은 메일함 중에서도 뭐 지인이나 친구가 보낸 그 메일은 또 놓치지 않고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아는 이름이고 친숙한 이름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장치들을 자동 이메일을 사용해서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팀이 오픈율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비에서는 자동 이메일을 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송 조건에서 트리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혹은 그 뉴스레터를 발송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저절로 보내지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고객에게 좋은 이메일 경험을 만드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구독자를 세그먼트해서 맞춤화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경우입니다.
구독 경로에 따라서 뉴스레터를 다르게 발송한다거나 구독 1등의 조건으로 구독자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발송하는 것인데요. 스티비에서 최근에 세그먼트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쉽게 조건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사용자 정의 필드에 정보로만 분류가 되고 있지만요. 차차 더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뉴스레터인데요. 주말 이야기를 전하는 주말랭이라는 뉴스레터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런 뉴스레터를 보내주셨어요. 랭랭이는 그 주말랭이 구독자들을 칭하는 애칭이고요. 네. 그래서 주말랭이와의 친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하는 뉴스레터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 몇 번의 뉴스레터를 보냈고 또 몇 번 오픈하였는지 그리고 몇 번의 클릭이 있었는지를 통계를 내어서 사용자 정의 필드에 넣은 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인사말을 작성했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발행인 뉴스레터 주말랭이 발행인이 아니라서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오픈율을 보면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를 잘 알아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뉴스레터라면 당연히 열어보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주말랭이는 같은 주제의 뉴스레터를 보낼 때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다르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뉴스레터는 기존 주말랭이 구독자들에게 보냈다면 그중에서 오픈율이 높은 상위 1%만 나누어가지고 조금 다르게 기획해서 그동안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좀 더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레터가 오늘 웨비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개인화된 뉴스레터를 보냈을 때 오픈율이 높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주말랭이 외에도 구독자들의 오픈율이나 클릭률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기요에서 보내는 요기요 디스커버리인데요. 저희가 보낸 사람이라는 콘텐츠로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도 글도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팀인데요. 뉴스레터에 공유된 사진은 따로 엽서를 만들거나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제가 발행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긴 글 뉴스레터를 즐겨보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모으기 위해서 뉴스레터에 광고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나 읽을 사람 혹은 구독자 수가 많아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홍보하기보다는 진짜 읽을 사람, 정말 이런 긴 글 콘텐츠 그리고 요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먼저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오픈율 100%인 사람들에게만 따로 메일을 보내서 감사 메일과 이전에 말씀드렸던 엽서를 선물로 드렸는데요. 그런 점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동 이메일 또한 구독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숙한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과 아는 브랜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동 이메일을 보냈다면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서도 이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비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스티비에서 보내는 수요레터 또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기획할 때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오픈율과 구독 기간에 대한 세그먼트를 나누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래 보시면 아래 두 팀은 오픈율이 되게 높았던 구독자들에게만 발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오픈율이 조금 낮았던 구독자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오픈율이 높은 구독자들의 오픈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들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또 쪼개보고 나눠보는 것도 오픈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자를 세그먼트 기능을 활용해서 분류해 보는 것이 뉴스레터들의 오픈율을 올리는 데 왜 도움이 될까요? 기존에도 오픈율이 높은 구독자는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픈할 확률이 당연히 높기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그먼트 분류 기준에 따라 맞춤화된 뉴스레터 콘텐츠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말랭이 같은 경우가 이 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개인화된 뉴스레터를 경험한 경우에는 이후 뉴스레터에도 그런 콘텐츠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열어볼 확률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모은 곳에서 다시 한번 뉴스레터를 알리는 방법인데요. 뉴스레터의 경우 구독이라는 행동으로 구독자가 됨으로써 SNS 채널에 흘러가는 콘텐츠로 접하는 것보다는 구독자와 발행인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는 점, 또 개인화된 콘텐츠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1대1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에서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구독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디에 홍보하는지를 리포트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리포트에 담았는데요. 회사 단체는 홈페이지, 그리고 개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구독자를 수집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혹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출된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팬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구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는 다시 본다면 해당 채널에서 이미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시 해당 채널로 내가 발행한 뉴스레터를 알리는 것도 오픈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뉴스레터 2개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들도 오픈률이 꽤 높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공간 트렌드 뉴스레터 소식의 경우 뉴스레터로 발행한 내용을 다시 이미지로 편집해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합니다. 소식 뉴스레터를 놓친 구독자라면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발견하고 관심 있는 주제가 오늘 뉴스레터로 나왔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하고 이메일을 열어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향 저격 큐레이션 서비스 은하 멘션인데요. 은하 멘션 또한 인스타그램을 되게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소식처럼 오늘 발행했던 뉴스레터에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키워드를 잘 뽑아서 인스타그램에 다시 편집해서 이미지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구독자들이 놓치지 않고 열어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알리는 뉴스레터들의 오픈율이 왜 높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실제 구독자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알리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오픈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2번째는 잊고 있던 구독자도 뉴스레터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레터들을 만들고 잘 홍보하고 이제 알려주는 발행인들을 인스타그램을 보면 발행한 후에 발행했어요 하고 알리기도 하고요. 수요레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늘 당장 확인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면 좋겠거나 혹은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은 약간 긴급성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나서 다시 스티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서 조금 더 열어볼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은 구독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이메일 제목이나 발신자 이름이 오픈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메일 뉴스레터에 맞는 제목, 이름, 발송 스케줄 등을 발견하는 게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또 이메일 자동 이메일을 잘 만든다면 신규 구독자와 초반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브랜드 인지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픈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통계 기반으로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개인화된 뉴스레터를 발송하면 아무래도 나에게 좀 더 맞는 뉴스레터가 오기 때문에 오픈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가 많이 모이는 채널에 뉴스레터 소식을 업로드하면서 놓치지 않고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오픈율에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픈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뭐 눈에 띄는 제목이나 처음 보는 이름, 그리고 처음 한 번을 쓴다면 처음 한 번 오픈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뉴스레터, 이메일로 이제 마케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휴가 중이라서 다른 분이 제 대신 이메일을 발송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개발자분한테 메일을 발송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어, 그 메일의 오픈율이 마케터인 저보다 개발자분이 보낸 메일의 오픈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요. 저도 열어보지 않을 수 없는 뉴스레터였어요. 그 이유는, 네, 제목이 제목 없음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열어보고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소재로 쓸 수 있어서 참 그 개발자분에게도 또 고마운 마음이 이제야 드는데요. 네, 이것처럼 눈에 띄는 제목이나 처음 보는 이름이면 당연히 열어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스팸성 뉴스레터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잠깐 열어보고 하나만 오픈율이 높고 이런 뉴스레터들을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줄 구독자나 팬을 만들고 싶으신 거라면 처음 한 번만 오픈율이 높기를 바라면서 이 웨비나를 신청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독자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앞에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자동 이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뉴스레터를 보낼 건지 자세히 알려주는 것, 그리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혹시 놓칠 수 있는 구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이런 내용을 보냈다라고 짧게라도 다시 안내해주는 것 등 구독자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메일 채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메일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팀이 오픈율 또한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스티비 팀에서는 그런 구독자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뉴스레터들의 이야기들을 보낸 사람 인터뷰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나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솔님이 방금 채팅창에 그 인터뷰들이 모여 있는 블로그 링크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종종 잘하는 뉴스레터들을 떠올릴 때 구독자 수를 많이 물어보세요. 생각해보면 구독자 수가 많으면 전달되는 뉴스레터가 많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픈율 계산식을 생각해 본다면요. 아래 하단에 그 모수가 발송 성공수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많은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보다 진짜 읽을 사람을 찾는 게 오픈율이 올라가는 데 좀 더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을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도달하는 비율이 잘 바이럴 됐다라고 볼 때가 한 2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의 팬이 있다고 해서 1000명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달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봤을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메일은 구독하기라는 허들이 있지만, 일단 구독자가 100명이면 100명에게는 일단 도달이 됩니다. 따라서 뉴스레터는 일단 구독자들을 잘 모아두면 노출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진짜 관심을 가질 팬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전 질문을 몇 개 제가 추려온 것들을 얘기를 하고 Q&A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목에 이모티콘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기호를 쓰면 좋을지, 뭐 텍스트 길이나 이모지 적용 등도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1년 리포트에서 정말 이모지를 제목에 넣는 게 오픈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는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리포트에서 빼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전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제목에서도 브랜드가 인지될 수 있도록 같은 형태로 계속 작성을 한다거나 이모지를 같은 것을 맨 앞에 계속 똑같이 보내면서 저 이모지만 봐도 아, 저것은 어디서 보낸 뉴스레터다라고 인지되었을 때 좀 오픈율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 또한 사실 그 내 구독자들의 메일함이 어떤 뉴스레터들, 어떤 제목을 가진 뉴스레터들로 구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픈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정말 고민이 되신다면 A/B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브랜드를 인지시키는데 이모지를 쓰는 건 좀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하진 못했지만 뭐 은하멘션 같은 경우도 경찰 이모지를 맨 앞에 뉴스레터의 제목 맨 앞에 써서 아, 저 이모지만 보면 은하멘션에서 보낸 뉴스레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파악해야 할까요? 인데요. 네, 이것은 저희가 리포트에서 작성을 해 두었는데 혹시 모르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질문을 뽑았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구독자 수 기준으로 오픈율을 확인한다거나 뭐 발송 요일, 발송 빈도에 따라서 오픈율, 클릭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내가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지, 내가 같은 업종 혹은 같은 구독자 수를 대비해서 오픈율이 낮은 건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에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를 발행하고 나서 웨비나를 진행했을 때 데이터리안 팀에서 이제 오픈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데이터리아는 이전에 내가 보냈던 뉴스레터의 오픈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뉴스레터들의 오픈율을 보면서 아, 이들보다는 높다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겨야 하는 것, 네, 저희가 좀 더 개선해야 하는 거는 이전에 보낸 나의 뉴스레터보다 더 높은 오픈율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픈율, 클릭률 외에 다른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선 보통 오픈율이 높을수록 클릭률이 높아지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우선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픈율과 클릭률 모두 발송 성공수를 모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율이 높다고 해서 클릭률도 똑같이 높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있냐가 클릭률에는 조금 더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뉴스레터 오픈율 말고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우선 크게 뭐 구독자 수라던가 오픈율, 클릭률, 수신 거부율, 발송 성공률 등의 지표들이 있고 그 외에도 발행인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도착하는 피드백 수 같은 것으로 이제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삼는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독자 수를 많이 모아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광고를 하겠다 혹은 이거를 우리 뉴스레터 성공 지표로 삼겠다라고 하면 구독자 수로 삼으셔도 좋고 나는 구독자 수의 크기보다는 더 많이 열어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오픈율이나 혹은 피드백 수 등으로 성과 지표를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아님처럼 여러분의 경험담을 같이 공유해 주셔도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오픈율이 높았던 사례를 여러분도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아마 오늘 뉴스레터 보내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서로서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 중에서 제일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사내 임직원분들에게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오픈율이 평균 60%다. 네, 일단 되게 높은 오픈율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더 오픈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드릴 수 있는 답은 우선은 읽지 않은 40%에게도 콘텐츠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발송을 한 후에 저희가 스티비 통계 쪽을 보시면은 읽지 않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다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동 이메일로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앞에 이 뉴스레터 A라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1일 뒤에 뭐 아직도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뉴스레터를 다른 제목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같은 제목이면 중복 같아 보이니까요. 다른 제목으로 설정을 해서 뭐 혹시 이전 뉴스레터 안 읽으셨나요? 하면서 이제 그것을 오픈하지 않은 그 구독자에게만 보내겠다라고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열지 않은 구독자 통계를 이메일 뉴스레터는 진짜 누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통계 정보를 잘 활용해가지고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같이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나중에 저희가 수요 레터 등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룬 게 있으니까요.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짧으면 오픈율이 높아질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희 스티비가 원래 이메일을 작성할 때 제목을 26자까지 추천을 하고 뭐 너무 길어요 이런 알람이 뜨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정했던 이유는 모바일에서 잘리지 않도록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목의 길이에 따른 오픈율을 파악하지는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어렵지만, 뭐 정말 짧거나 정말 길면은 좀 오픈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다만 이것을 당장 열어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쓰면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또 안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의 길이보다는 제목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구독자들에게 이 키워드가 있는 콘텐츠다를 알려줄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는 좋은 콘텐츠를 보내는 팀이야라는 게 인지되어서 어떤 제목을 넣더라도 발신자 이름을 보고 여기서 보내는 뉴스레터는 재밌으니까 열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런 관계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메일 제목 짧게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질문 답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은 뉴스레터를 놓치지 않고 잘 열어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네. 밀리지 않고 그때마다 열어보게끔 하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콘텐츠가 양질이라면 당연히 보겠지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식팀과 은하맨존이 잘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뉴스레터 지금 보냈다. 그러니까 봐라. 라고 구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채널에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특히 오늘까지 신청해야 한다. 혹은 뭐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 혹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블로그나 뭐 구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채널에 열심히 알리셔서 그 뉴스레터를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레터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도착하자마자 많이 열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뉴스레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내 메일함에 내 취향의 콘텐츠가 쌓여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티비 마케터이지만 네, 주말에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기보다 뉴스레터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더 원하고 제가 더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꼭 지금 당장 읽어야 하는 뉴스레터인가? 아니면 쌓여 있어도 나중에 발견했을 때도 좋은 뉴스레터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전 질문을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Q&A에서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